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뭐 바쁘고 음. 또 아주 부지런하면서도 정신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증평군을 4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들 증평군을 증가포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증평군이 소형 특화도시 전략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좀 현실적이지 않냐. 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다음에 증평의 면적과 인구가 작지만 교통 접근성이 좋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것도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군수님 이런 그 전문가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래 사회는 이제는 컴팩트하고 스마트한 도시가 대세가 될 거니까 아마도 규모와 관련돼서는 큰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이 아주 컴팩트한 이런 지역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인데, 증평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뭐 우리 교통의 접근성이나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과 그다음에 산업단지와 또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 이런 걸 맞물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 전문가들 의견이 가장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지 증평이 작다라는 얘기보다는 규모가 아닌 조금 더 압축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래서 그 압축 도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주고 이것도 유연하게 정책으로 시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평군의 관광산업도 요새 이제 뭐 별포로 뭐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지금 관광하면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 체류형 관광에 대한 군수님의 그 전략이나 이렇게 보관이 있으실까요? 증평군의 관광이 요즘 들어서 각자 이제 확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이유가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되면서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가기 좋은 곳이 증평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인바운드 수요를 잡아내기 확실한 지역, 이것이 증평이고요. 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이제 완벽하게 개통을 하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굉장히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 벨포레, 우리 자구산 휴양림, 또 이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냥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숙박을 하든 아니면 체류를 하는 그런 관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숙박업, 또 숙소 개념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캠핑장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구산 일대에 캠핑장을 좀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저수지 주변을 지금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풀어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별포레에도 연수원을 다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러한 숙박 그 객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내고요. 또 자구산 우리 휴양랜드에 목대로 된 우리 건물을, 우리 숙박 건물을 짓게 되면 아마도 이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컨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재와 관련된 시설들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숙박업소를 늘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죠. 저희가 그 미륵사의 댕프스테이, 이게 예약이 20초 만에 그냥 순삭되듯이 이러한 이벤트를 여러 가지 가미해서 저희가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증평에 있는 기본적인 자원에 거기에다 더해서 이러한 아이템이 첨부되고, 또 지금 우리 테마 여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8개 코스, 13개 코스 뭐 이렇게 저희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요. 또 증평을 보고 듣는 그러한 테마로 만들어서 저희가 걸으면서 증평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테마도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연계되면 아마도 저는 증평이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그런 체류형 관광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제가 이제 급하게 그냥 뭐 군수님이 워낙 정책에 대해서 뛰어나게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급하게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고 보는데, 인재에 대한 투자는 저는 공직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유능한 공직자들은 뭐 해외 연수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학업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인재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도 또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리더들도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역 발전이 가장 근본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그건 당연한 얘기시고요. 또 저는,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석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을 들어갔고, 또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행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이제 직장인이 돼서 지금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증평 장학회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보여졌습니다. 형석고등학교가 상당히 이제 명문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우리 자질을 넓히고 또 전문도 좀 식견도 넓히는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토부에 파견도 한 명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도 근무해보고, 그래서 식견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도 좀 쌓아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다면, 아직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접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강남구와 자매결의를 맺으면서, 강남의 인터넷 강의를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이제 갖춰지게 되면, 또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AI가 이제 대세가 되니까, 에듀테크밸리를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로 엮어낸다면, 저희는 증평 지역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될 거고요. 또 배출이 안 됐더라도 지금 저희가 우리 증평군에 있는 공무원들, 또 우리 직장인들한테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군수님, 지난 4년 동안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힘들었다. 네. 솔직히 뭐 이거는 좀 힘들었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실까요? 저는 보람 있는 일 중에서 그래도 증평군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증평 가면 공장 지을 땅도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가보면 증평, 거기도 공장을 짓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많아서 내가 첫 해에 서울에 가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 이유가 증평군의 땅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정조 요건도 받쳐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게 잘못 알고 있다 해서 그걸 깼고요. 그 다음에 규모와 관련해서 증평이 굉장히 작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규모 얘기는 하지 않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나마 증평군이 작지 않구나, 이걸 무의식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심어준 거, 이거 굉장히 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건 역시 아무래도 중앙부처와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산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서 중앙부처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저희가 다 해놓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좌절됐던 것이 바로 윤모 아파트가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우리 국토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공사 중단 아파트가 국토부와 농림부가 동시에 같은 테마로 선정을 시켜준 것도 아마 드문 케이스고요. 그래서 유모 아파트가 드디어 국토부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농림부의 우리 농촌 협약 공간 정비 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철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참 어려웠다. 근데 그만큼 보람은 더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 워낙 행정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예,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진짜 쉼없이 우리 증평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철도 통로박스나 아니면 윤모 아파트 같은 굵직한 현안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증평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군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면 이게 꼭 이게 시기가 있어서 지금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끌어가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감안하면서 더 열심히 군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증평 군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